말바티스 셀렉트 태그 뭐죠? 다시 보겠습니다. 말바티스의 메타 XML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태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태그죠. 셀렉트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쓰는 거고, 보통 화면에 보는 이 셀렉트 태그 얘처럼 ID 속성, 그다음에 파라미터 타입, 리저트 타입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ID는 뭐라고 했어요? 이 ID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이라고 했죠. 메서드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 타입과 리저트 타입이 있는데 말 그대로 메서드 파라미터의 타입으로 뭐가 전달되냐. 그 다음에 그 셀렉트 구문을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타입으로 반환이 되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데 아래쪽에 보면 셀렉트 태그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셀렉트 태그는 ID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타입, 리저트 타입, 리저트 맵,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있죠. ID 속성은 필수이고요. 파라미터 타입은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의 타입인데 얘를 두 개 이상 쓰지 못해요. 파라미터 타입이란 속성을 하나만 쓰는데 근데 보통 메서드는 매개 변수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잖아요. 매개 변수를 여러 개 가지면은 그때는 맵으로 쓰시면 됩니다. 맵. 네. 그 다음에 리전트 타입과 리전트 맵은요. 리전트 타입은 셀렉트한 결과를 담은 타입. 리전트 맵은 맵터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 DB의 결과를 밸류 오브젝트에 어떻게 매핑시키세요라는 래퍼 설정이 하나 더 있으면 그 래퍼를 지정할 때 쓰는 것이 리저트 맵입니다. 초가 여러분들 맵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맵으로 그럼 맵이라고 지정하면 돼요. 맵이라고. 맵이라고 지정하면 돼요. 맵이라고. 맵이라고. 근데 맵이라고 하면은 메서드, 인터페이스 아닌 메서드가 매개 변수가 여러 개면은 그 인터페이스 메서드 매개 변수를 구분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구분을 하는데 여기 화면에 이제 위쪽에 보면은 이 파라미터 타입이 int 이렇게 돼 있죠. int라고만 돼 있지 파라미터 이름은 적진 않았어요. 그죠? 파라미터 네임이 없고 그냥 파라미터 타입으로 돼 있죠. 파라미터 타입이 int라고 돼 있으면은 요 타입의 매개 변수의 이름을 SQL 구문에서 가져다 쓰거든요. SQL 구문에서 가져다 쓰는데 여기 지금 샵으로 돼 있는데 샵으로 참고하는 경우도 있고 달러로 참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한데 샵보다는 달러를 권장을 해요. 샵보다는 달러를 권장하는데 반대로 달러보다는 샵을 더 권장해요. 말 잘못했어 반대로. 달러보다는 샵을 더 권장해요. 달러로 더 가능해. 달러 이렇게 해서 참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달러로 하면 SQL 인젝션 취약점이 존재해서 달러는 잘 안 쓰고 샵을 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예제에서 샵하고 아이디라고 돼 있잖아요. 아이디라고 돼 있으면 실제 인터페이스 메서드에 매개 변수의 이름이 아이디라는 뜻이죠. 아이디라는 뜻.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매개 변수 이름을 가지고 SQL 구문에서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참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개의 타입이 전달된다. 여러 개의 타입이 전달된다. 그러면 맵으로 선언하고 그 각 타입별 매개 변수 있겠죠? 매개 변수 이름을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인터페이스 안에다가 골뱅이 파람이란 아노테이션을 달아놓기도 해요. 인터페이스 메서드에 파람이란 아노테이션을 통해서 이거는 SQL 래퍼에 전달되는 파라미터예요 라는 걸 지정을 하기도 해요. 그 내용은 뒤에서 또 보도록 하고 셀렉트 태그의 속성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데 참고로 여기 보면 파라미터 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파라미터 맵은 지금은
데프리케이트에서 쓰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이게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을 때 파라미터 맵으로 만들어서 지정했는데 이거 지금 쓰지 않고 파라미터 타입을 맵으로 그냥 맵으로 쓴다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는 그냥 말 그대로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하기 위한 태그들이에요. 인서트에다가 업데이트나 델리트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SQL 구문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태그를 쓰는 게 좋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공통적으로 ID 속성이 들어가요. ID 속성. ID 속성은 뭐예요? 메서드 이름. 메서드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죠. 얘도 파라미터 타입이 있죠. 파라미터 타입. 근데 얘는 리전트 타입이 없죠. 왜냐면은 셀렉트 할 게 아니니까 파라미터 타입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 예제에 보면은 인서트, 인플로이즈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타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밸류 옵젝트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인서트 EMP라는 메서드는 메서드 매개 변수가 EMP VO 타입으로 선언됐다 이거예요. 업데이트 EMP는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타입 EMP VM에는 이 인터페이스 메서드에는 EMP VO 타입의 매개 변수가 있다 하는 거고. 델리트 EMP는 봐봐요. 파라미터 타입이 없죠. 없죠.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SQL 구문에서 샵 중괄호 EMP ID, 샵 중괄호 이메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라미터 타입 안 넣어도 돼요.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인터페이스에 얘네들은 파라미터가 사용돼요라는 거 알려줘야겠죠. 뭐라고요? 인터페이스의 메서드가 delete emp라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public void delete emp라는 메서드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int emp id 그다음에 string 이메일 이렇게 선언돼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요 있잖아요. 얘네들이 파라미터로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정의할 때 public void delete emp하고 골뱅이 파람 int emp id 그다음에 골뱅이 파람 string 이메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람 아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파라미터로 전달돼요라는 알려줄게. 그러면 S 구문에서는 사실 타입은 필요가 없잖아요. 뭐만 필요하면 돼요?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파라미터 이름. 이름을 통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왜냐하면 타입만 있으면 타입이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오면 구분 못 하잖아요. 이름을 통해서 구분한다. (237페이지에) 보면 파라미터 들 설명이 있습니다. 요건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태그의 속성들이죠. 그 다음에는 238페이지 보면 셀렉트 결과 맵핑이 있는데 램프 XML과 인터페이스의 리턴 타입들을 비교하는 거죠. 뭐냐면은 자바에서 사용하는 기본 타입들이 있죠. 그럼 XML에서도 그냥 기본 타입 첨자를 그대로 쓰면 돼요. 인트나 더블이면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자바의 스트링 타입이잖아요. 그럼 XML에서는 그냥 소문자 스트링으로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XML에서 파라미터 타입 지정할 게 있죠. 파라미터 타입, 리저트 타입 지정할 때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자바의 기본 타입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스트링의 경우에는 소문자로 바꿔서 쓰면 되고 그리고 자바에 인티저나 더블 등 래퍼 클래스가 있잖아요. 래퍼 클래스도 기본 타입으로 자동으로 흡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기본 타입의 이름 소문자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배열로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리스트 또는 셋 등으로 반환 타입이 돼 있을 경우 있죠. 그러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배열이나 리스트를 따로 표현하지 않아요. 스트링 배열이면 그냥 스트링이라고만 적으면 돼요. 만약에 밸류 오브젝트 여러 개를 반환한다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밸류 오브젝트만 적으면 돼요. 기본 타입인데 인티저 타입이네요. 인티저 타입을 리스트에 넣어서 반환한다고 하면은 인티저는 그냥 인트잖아요. 인트라고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맵파 XML과 인터페이스의 타입이 이렇게 매핑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아래쪽은 지원하는 JDBC의 타입들인데 거의 대부분 지원한다는 거예요. JDBC의 타입들은 거의 다 지원해요. 참고로 그 여기 보는 리스트, 셋, 그다음에 배열 여러 개를 반환하더라도 실제 타입에는 리스트나 배열을 넣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XML에서 리저스 타입을 정의할 때 리스트나 배열을 명시하지 않아요. 리스트나 배열 안에 들어있는 그냥 타입 하나만 명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 잠깐 앞에서 예제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예제의 경우에 만약에 여기 웨어절이 없잖아요. 웨어절이 없으면은 여기 없으면 얘는 여러 개를 반환하죠. 그렇다면은 원래 인터페이스는 아마 리스트로 반환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저트 타입은 리스트를 표현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타입만 쓴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238페이지에 보면은 셀렉트 결과 매핑 시킬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238페이지, 239페이지는요,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이렇게 맵핑 시키기 위한 맵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태그가 리저스 맵이에요.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스프링 JDBC에서 로우 매퍼 있죠. 로우 매퍼하고 비슷한 애예요. 아이디가 있어야 될 거고, 이게 빈의 이름이에요. 아이디가 있어야 될 거고, 타입이 inf vo죠. inf vo에 DB로부터 조회한 결과를 매핑시킬 거예요. 라고 했고요. 이 프로퍼티는 밸류 오브젝트에 있는 필드 이름, 그 다음에 컬럼은요, DB의 열 이름. 데이터베이스 열의 이 값은 밸류 오브젝트에 여기에다가 넣으세요. 우리 저기 앞에서 로우 매퍼 만들 때 리전트 셋에서 값 하나씩 빼서 밸류 오브젝트에 셋 했죠. 걔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전트 매퍼죠, 매퍼를 만들어 놓고 얘를 239페이지에 저기 네 번째 줄 보면 소스 코드 네 번째 줄 보면 select id는 get emp 리스트 result map emp map 이렇게 직접 select 태그의 result map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매퍼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죠? select 부문이 조회하는 열이 다르면은 select 부문이 조회하는 열이 다르면은 매퍼가 제대로 동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이렇게 리저트 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 2번처럼 리저트 타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리저트 타입은요. 셀렉트 부분이 이렇게 열변층을 가져요. 열변층. 열변층을 갖는데 이 열변층의 이름이 뭐하고 같냐면요. 밸류 오브젝트의 필드명하고 같아요. 그러면 밸류 오브젝트의 이 필드들이 알아서 다 매핑이 됩니다. 리절트 맵을 정의해 놓고 그 리절트 맵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처럼 셀렉트 구문에 열변층을 만들어 놓고 밸류 오브젝트에 자동으로 맵핑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더 선호해요. 음? 근데 처음 작성하는 사람들은 오타날 확률이 좀 많죠. 근데 하다 보면 얘가 더 편해요. 그러겠죠? 이 방법이 있고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아예 맵으로 반환하는 거죠. 여기 지금 리전트 타입이 해시 맵으로 돼 있죠. 해시 맵. 해시맵으로 돼 있어요. 해시맵으로 돼 있으면은 얘가 지금 셀렉트 구문이 위에 있는 셀렉트 구문이 두 개 열을 반환하는데 열 별칭이 하나는 매니저 아이디 하나는 퍼스트 네임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요. 맵 하나가 매니저 아이디라는 키와 퍼스트 네임이라는 키를 가져요. 맵 하나가 매니저 아이디라는 키와 퍼스트 네임이라는 키. 그러니까 맵 안에 키밸류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 개가 반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맵이 있는데 그 맵이 키밸류를 두 개씩 갖는 거죠. 요 이름이 뭐가 돼요? 맵의 키. 실제 값은 밸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 게 자바에서 맵이 있잖아요. 맵이 키밸류 딱 하나만 갖는 건 아니에요. 맵은 키밸류를 여러 개 가져요. 여러 개 가져요. 근데 이거는요. 키 밸류를 두 개씩 갖는 맵이 여러 개,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여러 개 들어있는 거죠. 그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은 여기 네모칸 하나에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키밸류쌍을 갖는 맵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죠? 리전트 타입을 해시 맵으로 하면은 맵으로 반환을 합니다. 이때 여기 열 별칭이 뭐가 돼요? 키의 이름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쌍따옴표 묶어놨잖아요. 쌍따옴표를 묶어놨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결과를 그 핸들러 메서드에서 모델 안에 저장하잖아요. 모델 안에 저장하면은 얘네들을 마치 객체 속성인 것처럼 참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결과를 받아요. 받으면은 얘가 리턴 타입의 리스트인데 얘가 랩으로 들어있는데요. 키는 키는 스트링이고요. 값은 오브젝트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반환이 되거든요. 얘를 모델에 얘가 만약에 뭐 bpt 리스트라고 선언돼 있고 EMP 서비스점 뭐뭐 해서 조회했다면은 그리고 모델에 얘도 어트리뷰트 bpt 리스트 이렇게 저장했다면은 여기 PT예요. JSP에서 어떻게 참조할 수 있냐면요. JSP에서는 이렇게 달러 분가로 bpt list.b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렇게 참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밸류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필드처럼 여기세요? 밸류 오브젝트 안에 있는 필드처럼. 근데 만약에 얘를 쌍따옴표 안 묶으면은 여러분 그 SQL에서 열 헤딩이 전부 다 대문자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때는 대문자로 읽어야 되는데 불편하죠. 아예 그래서 이렇게 열 헤딩도 계속 이제 구분이 되도록 열 별칭을 쌍따옴표를 묶어주면은 마치 밸류 오브젝트인 것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파라미터가 여러 개일 경우, 파라미터 타입을 맵으로 정의한다고 했죠. 네.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메서드는요, 이렇게 파람 아노테이션 이용해서 얘는 파라미터로 전달돼요라는 걸 지정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 그 XML에서 사용하는 요 이름과 메서드 파라미터 이름이 같잖아요. 그럼 따로 지정 안 해도 돼요. 다를 경우에 지정하는데 파람 아노테이션 여기 MGR이 XML 안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A, B 이렇게 해놨는데 이 클래스라고 가정해요. 클래스면은 XML 문서에서 참조할 때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그 속성의 값을 빼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EMP 타입으로 얘기가 돼 있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파람, EMP, EMP VO, EMP 이렇게 선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XML 문서에서 샵 중괄호 EMP 점 나는 사원의 아이디를 래핑시킬 거야. 이블로의 아이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하죠. 그리고 아래 이제 요 내용이 뭐냐면은 웹 스테이트먼트 컬렉션 does not contain value for 요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XML 문서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는지 래퍼의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는데 래퍼의 네임스페이스와 그다음에 태그의 아이디를 합친 것이 래퍼의 네임스페이스와 태그의 아이디를 합친 것이 DAO 인터페이스 이름과 그 DAO의 메서드와 같아야 돼요. 근데 다를 경우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니까 꼭 이런 상태가 되면은 아하 XML 문서에 래퍼의 네임스페이스 이름과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름이 다르거나 아니면 태그의 아이디 속성과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이 다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구현된 코드를 보여줘. 240페이지 펴보시겠어요? 240페이지에 그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그 DAO 클래스로 돼 있었던 거 있잖아요. 걔를 XML로 바꿔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에 있는 예제 있잖아요. 사장에 웹 MVC 코드 저번에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가져다 만들면 돼요. 그거를 가져다. 그걸 가져다 만드는데 스프링 JDBC 원래 있었잖아요.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커먼드 DBCP 커넥션 폴 넣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라클 JDBC 드라이버 필요하죠. 오라클 JDBC 드라이버. 저는 여기다가 책에는 저기 컴퓨터 오라클 때뭐 JDBC 팔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따로 알려줬었죠. 그 다음에 에스펙트 제2버 써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 스프링 의존성 추가해야 돼요. 마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 스프링 의존성 추가하는데 우리 책에서 241페이지에 마이바티스는 3.5.7 그다음에 마이바티스 스프링 2.0.6 사용했는데 뭐 3점대도 1점대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쓰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하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보면 루트 다시 컨텍스트 XML 파일에 뭐뭐뭐 설정해 놨어요. 데이터 소스, 그렇죠? 데이터 소스. 그다음 JDBC 템플릿. 얘는 사실 없어도 돼. 왜 뒀냐면요. 기존 코드를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둔 거예요. 얘는 코드를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마이바티스 쓰려면 SQL 세션 팩토리 빈이 필요하다고 했죠. SQL 세션 팩토리 빈 만들 때 SQL 세션 팩토리 빈이라는 클래스 유닛 만들어요. 얘는 데이터 소스 지정하고 그 다음에 래퍼와 로케이션 지정하는데 사실 이거 래퍼 로케이션이 어떻게 돼 있어요? 클래스 패스 프리픽스가 붙죠. 왜 클래스 패스 프리픽스가 붙냐면은 이 XML 파일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HRC 자바 요 아래 들어 있어요. 얘네들은 나중에 빌드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웹-inf 안에 있는 여기 있는 것들은 웹-inf에 있는 클래시 요리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요리 들어가요. 여기를 나타내는 프리픽스가 클래스팩스랑 프리픽스예요. 그렇죠? SQL 세션 팩토리 빈 만들 때 데이터 소스하고 래퍼 로케이션 지정하고요. 그 다음 저기 트랜잭션 매니저 지정했죠. 트랜잭션 매니저 이거 있잖아요. 이거 트랜잭션 매니저 이거 아이디 속성 빼도 된다고 했어요. 아이디 속성 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트랜지션 어드바이스 설정할 때 얘 안 넣으면 돼요. 왜냐면은 트랜지션 어드바이스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트랜잭션 매니저의 디폴트까지 트랜잭션 매니저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넣어도 되고 이게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 래퍼 XML 파일은 XML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래퍼 파일에 트랜잭션 설정하고 싶다면은 래퍼 파일은 아노테이션 설정 못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상 렉션을 문서를 해야 되고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래프 파일은 트랜잭션 설정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서비스에 있다만 트랜잭션 설정할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안 넣어도 돼안 넣고 트랜잭션 아노테이션 드리븐하고 어디에다만 설정해요? 서비스 클래스 A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해야 돼 보통 어느 게 더 편해요? 서비스에만 등록하는 게 필요하죠 편하죠 그리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 관계의 복잡성을 줄이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처리를 서비스에서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 스캔은 말 그대로 비인으로 만들어진 클래스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스캔 얘는요 이 뭐예요? 인터페이스가 있는 위치를 지정하는 거죠. 인터페이스 있는 위치가 여러 곳에 있으면은 이거 여러 개 써주셔야 돼요. 파일 패키지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 서브리탄시 컨텍스트 XML 이거는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그 웹 MVC에 사용했던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뭐 나는 컨트롤러 리퀘스트 매핑을 아노테이션으로 할 거야. 뭐 리소스 설정, 그다음에 뷰 리졸버 설정, 컴포넌트 스캔, 그다음에 뷰 컨트롤러 이런 게 있죠. 얘는 뷰 컨트롤러 하나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되죠. 요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기존 프로젝트를 수정해서 쓸 거니까 따로 안 건드려도 돼요. 뭐 마이바티스 쓴다고 여기 추가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마이바티스는 백엔드 단의 라이브러리지 않을까. 프론트엔드 단에 설정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243페이지는 이거 기존에 있었던 웹점 XML 그대로 표시한 거죠. 여기 보면 뭐 공통빈 설정 파일의 위치, 그다음에 웹빈 설정 파일의 위치, 그리고 뭐 인코딩 필터 등이 있는 거잖아요. 인코딩 필터는 한글 안 쓸 것만 없어도 되겠죠. 선택적으로 넣고 그다음 244페이지는 ENP VO 이거 저번에 만든 거잖아요. ENP VO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 246페이지
인터페이스도 예전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래퍼 XML 만드는데, 래퍼 XML 저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래퍼 XML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뉴 들고 아더 들어가면은 아더 들어가면 여기서 XML로 검색이 가능해요. XML. 여기 보면 마이바티스 XML 래퍼가 보여야 돼. 아, 지금 여러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홈즈 XML에 마이바티스 라이브러리 요즘서 안 했잖아요. 안 하면 안 보여요. 처음. 여기 한 번이라도 돼서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 받아지면 보이겠죠. 마이바티스 래퍼 XML, 마이바티스 XML 래퍼 얘 선택하고 넥스트 누르고 그러고 만드셔야 돼요. 되겠어요? 그냥 XML로 만들면은 뭐가 안 들어가냐면 요 위에 독타입 이게 안 들어가요. 아, 이거 직접 써줘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 다음에 이 태그는요, 래퍼가 네임스페이스라는 속성을 갖는데, 네임스페이스 속성 뭐하고 동일하다고 했어요? 인터페이스 이름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태그들은 리절트 맵도 있고, 셀렉트 있고, 업데이트, 인서트, 델리트 있는데, 전부 다 바로 아랫 레벨에 존재하는 거죠. 그쵸? 248페이지부터 코드가 추가적으로 있는데, 저기 보면 저는 이렇게 리절트 맵을 먼저 정의해 놨죠. DBA는 열이 밸류 오브젝트에 어떤 필드에 매핑이 되는지 쭉 정의를 하죠. 근데 이게 프로퍼티하고 컬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은 뭐도 있냐면 이렇게 자바의 타입, JDBC 타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DB 타입과 자바의 타입이 현저히 다를 경우 예를 들면은 DB 타입은 바차2인데 자바의 타입이 인트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때 JDBC 타입과 자바 타입을 이용해서 타입을 지정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래퍼에서 타입은 자바의 타입과 다르죠. 자바에서 기본 타입은 래퍼에서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자바에서 스티링 여기 래퍼에서는 S 손자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열이나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거 따로 표현 안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보면은 아이디가 똑같은 태그가 두 개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안 되니까 하나는 주소 처리해버렸어요. 주소 처리하고 그리고 여기 셀렉트 태그 안에서 if란 태그를 이용해서 get emp count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 gift id 파라미터가 널이 아니면은 웨어저를 붙이고 널이면 웨어저를 안 붙이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메소드 인수가 있는 상태에서 호출되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호출되는 경우를 다르게 동작하도록 할 수 있죠. 이거를 동적 SQL이라고 불러요. 동적 SQL에 if 블럭만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작성하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괜찮죠. 지금 화면에 이 부분 우리 책으로 따지면은 39, 39 여기는 리저트 타입이 EMP VO잖아요. 밸류 오브젝트. 근데 셀렉트 절에 열배칭이 다 있죠. 열배칭의 요 이름이 밸류 오브젝트의 필드 이름하고 같으면은 알아서 다 매핑이 됩니다. 너무 편하죠? 그 다음에 EMP 정보를 인서트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뭐 업데이트 EMP, 인서트 EMP 메서드가 있는데 얘네는요 뭔가 반환할 게 아니니까 리절트 타입이나 리절트 왜 필요 없죠? 대신 뭐만 필요해요? 파라미터 타입만 필요하죠. 파라미터 타입은 EMP 부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 안에서는 이미 파라미터 타입이 EMP 부여니까 SQL 구문에서 샵하고 통가로 하고 부여 안에 있는 필드만 가져다 쓰면 됩니다. 필드만 가져다. 이렇게. 그러겠죠? 파라미터 타입 부여를 해놓으면은 뭐 되게 편하죠. 인서트도 마찬가지로 필드들만 가져다 쓰면 된다는 거죠. 델리트 경우에는 이렇게
파람1, 파람2 이렇게 돼 있는데, 파람1, 파람2 돼 있는데, 책에서는 여기가 EMP ID, 아니야, 책이 아니라, 아까 여기는 EMP ID,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파람1, 파람2라고 써도 돼요. 그 이유가 요, 테넌트 EMP라는 메서드를 보면은, 테넌트 EMP 메서드 보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아까 골뱅이 파람 안 들어있죠. 골뱅이 파람 들어있으면은 파라미터 이름을 가져다 쓸 파라미터 이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여기 골뱅이 파람 쓰면은 여기 저기 그 마이바티스에 얘가 의존하게 되거든요. 안 적고 안 적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래퍼에 이렇게 그냥 파람 1, 2 순서대로 되게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방법은 전 개인적으로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파람 1이 뭐지? 파람 2가 뭐지?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인터페이스에 파람 아노테이션 이용해서 여기 XML 래퍼 안에서 쓸 파란티 이름을 지정하는 것도 괜찮죠. 이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은 get all job ID 이는 핵심의 맵으로 리저트 타입 돼 있죠. 리저트 타입이 job ID 그다음 타이틀이라는 것이 키가 되고 실제 저기에 뭐 직무 아이디하고 직무 타이틀은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맵에 웹통이 가만히 있는 거다 이거. 그 252페이지의 컨트롤러는요 이미 있으니까 따로 수정 안 해도 되겠죠. 앞에서 해봤으니까 컨트롤러 수정 안 하고 그냥 두 페이지를 전부 다 테스트해 봐도 돼요. 요 예제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은 DAO에 뭘 아예 지워버리냐면 EMP 리포지터리 좀 잡아라 아예 지워버렸어요. EMP 리포지터리 좀 잡아 지우고 왜냐면 걔에 의해서 동작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아예 지워버리고 웹 파일 하나 더 추가했죠. 추가해서 넣어놓고 규제내 컨트롤러나 뷰는 그대로 있으니까 기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해야겠죠. 그죠? 3개 있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거 다 작성해 놨는데 사실 어디만 작성하면 되죠? 설정 파일 봐. 설정 파일 봐. 그다음에 247페이지에 래프 파일만 만들면 돼요. 그렇지 않아? 이미 컨트롤러나 인터페이스는 다 있으니까. 알겠어요? 해보세요.